안녕하세요. 다원 영재수와 김민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뭐 일정을 잡아놨고 또 실천하신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진행하기로 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1학년 1형제랑 K모 이제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하의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영재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 영재고를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명확해요. 뭐 일단은 이과 최상위의 대표 학교가 당연히 영재고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지금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나온 영재고 기출 이제 시험본 그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문제가 나오는 것만 봐도 이제 영재고의 스타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의 뭐 경향성은 서울과 비서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들도 사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영재고를 좀 보면 이제 뭐 시험 스타일이야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좀 총평을 떠놓은 걸 보시면 기초수학 역량이 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논리적 해석을 해야 되고 모델링을 통한 단순한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융합적 사고력이 관건이고.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거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 전체 문제인데요. 수학 그리고 융합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 세 문제는 합격한 친구들이랑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융합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물리 융합 문제인데요. 좀 더 크게 그림을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 단순화 시켜서 그 수학적 모델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식이나 우리가 풀 수 있는 모델 자체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이 정수의 가장 중요한 뭐 성질 중에 하나는 주기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들이 해석해내고 그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해낼 수 있느냐 이것까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융합이라는 건 탄탄하게 골고루 잘 돼 있는 애들이 그걸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냐? 모든 아이들 가능하냐? 그거는 쉽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기를 보면 이 경기는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참신한 문제들 많이 낸다. 그래서 일단 경시까지의 과정까지 거치지 않아도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독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일단 요번에 이제 보통 이하 난이도가 보통 이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수학에는 적어도 익숙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익숙한 주제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봤을 법한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아니면은 유명한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어찌됐건 난이도는 분명히 뭐 경기니까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인데 생소한 문제들이 많아서 체감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뭐 어떤 깊이 있는 이론보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명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재에서도 유사 문제들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확실히 어려운 문제들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서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어는 뭐 변함이 없어요 사실. 이 학교 자체가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세트 문항 5개. 물론 이 중등심화 열 문제를 세트 문항으로 쳤을 때 5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교과심화 열 문항이 이 세트 문제 열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변동은 없고요. 뭐 이 정도가 나오는데 킬러 문제는 이 4원에 4-2번이나 5-2번 이게 킬러 문항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걸 맞춘 친구가 있는데 맞추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걸 잘못
못 봐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친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교과 시간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은 올해 나온 것들은 되게 유명한 문제이긴 한데 쉽진 않아. 애들이 많이 못 맞췄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좀 선생님들 가르치실 때 중요시험 문제라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것들을 철저히 연습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학교의 관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가 요즘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세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전개도가 주어지고 이게 완성된 전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게 지금 이 전개도를 완성하라는 얘기야. 이게 여기 이론은 뭐 있을 게 있나 이게? 이론 없어요. 예, 이걸 갖다 보고서 물론 굳이 이론이라고 하면 뭐 B를 이용한다 이 정도가 되겠지만 감각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이 애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론 맞춘 애들도 많이 갖고 없지만 예.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고 대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전은 일단은 올해 일단 시험 시간이 약간 줄었어요. 10분 정도. 그리고 문항수도 소문항 기준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문항이었거든요. 근데 25문항으로 줄었고 하지만 이 25문항을 9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대략 한 3.6분에서 8분 정도 안에 풀어야 돼요. 한 문제씩. 그래서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대략 35점에서 45점이라고 2단계 컷을 제가 적어놨지만 실제 뚜껑을 까보니 30점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30점 안 넘는 친구들도 2단계 합격해서 3단계 캠프까지 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냐면 좀 이따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세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고 일단 교과 심화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냈어요. 시간 줄이는 대신. 근데 이 문제들에 대한 정답률이 아주 높느냐? 당연히 맞췄느냐? 왜냐면 그 정도 시험 볼 정도 친구들이면 K보고 준비한 친구도 아주 많죠. 네, 아주 많아요. 왜냐면 서울, 경기, 대전까지는 어머니들이 힘들어 하시고 사실 대전이나 학교가 입시 실적과 뭐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3점, 4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30점을 넘으려면 앞에 주어져 있는 간단한 문제 10문제 정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걸 못 맞췄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들을 보시면 이것들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교과 심화형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는데 나름 학교에서 애를 썼어요. 2문제 냈어요. 시간 줄이면서 맞추라고. 근데 잘 못 맞췄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시만 해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10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경시 단답형이라고 해서 일단 경시 정도를 이제 접근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근데 경시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해낼 수 있는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학교들은 현재는 관심이 없으실 거라서 네. 보통은 이제 서울, 경기, 좀 순간 대전, 한국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꼭 영재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목표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그룹이 대다수가 영재고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을 갈 때 최상의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니들 그러세요. 아니 고등학교 가서 최상위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농담처럼 말씀드려요. 이까 최상위 쉽나요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관점 2개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입시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이제 우선 선발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1차 수요 탈락이 증가했고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들이 많이 탈락을 한 상황이냐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경쟁이 감소했고 뭐 지원자 수가 좀 준 부분도 있지만 뭐 탈락자 많이 생겼으니까 또 감소했겠죠. 응시자 감소했고 뭐 이건 코로나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특징적인 거 2가지 좀 말씀드리면 서류가 강화됐다.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류가 강화됐다. 지금 어찌됐건 영재고에 대한 입시 개선안이 좀 이제 발표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되는 상황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러니까 최상위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건 어떤 틀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래서 서류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게 1차 서류가 안 됐다는 건
서류 떨어졌다는 1차가 강화됐다는 건 서류에서 떨어진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2년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그 전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험 못 본 애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 군데는 시험을 봤어요. 영재고 시험을. 근데 시험 못 본 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물론 다 떨어진 애들은 제가 뭐 물어볼 수 없으니까 뭐 한두 군데 떨어진 애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찍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안 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국 1차 서류 강화가 되어 있고 어찌됐건 특목고 가기 위해서 앞으로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서류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생활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안에서는 지금 가장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내신 대한 추천서.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이건 객관적으로 자기가 시험 본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앞으로 뭘 하든 간에 학교 생활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개판 치고 개판이 좀 그러니까 자고 하루 종일 그리고 학원은 땡땡해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자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학교 생활 좀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출문항 공개를 했는데요. 영재고에서도 기출문항을 전부는 아니지만 공개를 했어요. 근데 기출문항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중도가 연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발표했을 때 어차피 고등학교 입시인데 이게 결국 고등학교 과정 안에, 중학교 과정 안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냐 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는데요. 중수가 연계성을 강화하는 건 사실 뭐 당연한 흐름상 사교육을 근절하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사교육이죠. 저도 이제 사교육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단 좀 보시면 영역 비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요. 영재고 기출을 쫙 분석해 보면 일단은 뭐 조합적인 사고 되게 중요하지만 대수기하의 비중이 확연히 높아요. 확연히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등은 대수랑 기하고 이제 큰 틀에서 이루어져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유형도. 그러니까 아까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그 정도를 이제 그 정도 유형 정도를 맞춰야지 연계성 있는 학생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신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이 그래요. 이 정도는 영재고 학생들한테 내신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는 거죠. 근데 심지어 뭐 어렵게 애들이 잘 못 보면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에서 듣는 소리로. 그러니까 그 정도 유형 안에서를 살펴보면 이제 중등과 연계성을 높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교육 부분에 대한 뭐 얘기겠죠. 물론 지나친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신은 열심히 하는 게 맞고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좀 한다고 하면 이런 표현을 나대죠 애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꼼꼼하게. 추천서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이렇게 개떡같이 하면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잘 써주실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추천서 부분을 뭐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써줬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잘 써줬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제 서류 강화에 대한 대비로서 영재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영재원 중학생 되면 영재원 굳이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학부설이나 과거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쳤을 때 여러 가지 주제들로서 충분히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출문항 공개는 이거는 제가 뭐 혹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초수학 역량 강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량을 강화해야 돼요.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이 부분 자체. 이거 명확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풀 수 있도록. 근데 이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서울 같은 문제는 당연하겠고요. 나머지 문제 안에서도 이게 아이들이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이 있고요. 문제를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푸는 애들이랑 스스로 못 푸는 애들이 명확히 있어요. 풀려보면. 네. 그러니까 받아 적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필기한 걸 말해준 걸 적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 풀어요. 스스로 풀라고 시간을 줘도 기다리고 있어. 잘 못 풀겠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뭐 학원 수업은 들었지만 스스로 문제 푸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뭐 영재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말씀드릴 부분이 적지만 저 제시해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학원에서 수학에서 지향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게 많이 만드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과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습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안 되면 이거 채상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전체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K모 과정 같은 경우에는 K반, H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영재고 반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P반 계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K모로 곧바로 갈 수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좀 더 다져서 가는 학생인지. 그러니까 결국 이 K모 과정이라는 건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방법이 좀 약간 다를 뿐이죠. 네. 그 P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P지반.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수학당과 심화를 하고요. 경시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테스트 봤는데 아직 경시하기 좀 부족한 거죠. 경시를 하기에 최적화된 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경시를 통해서 기르는 게 맞는데 수학 상화도 잘 안 되겠거나 중등심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얘기는 들으셨어요. 경시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경시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크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일단 P지반, 그 다음에 이제 과정으로서 P반에서 만약에 성적이 너무 우세요. 얘가 이게 2달 과정이거든요. 2달 동안 너무 잘했어요. 훌륭하게.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저희 K모 과정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P지반 가서 선행이랑 경시로는 같이 뽑죠. 그러고 나면 이제 K반으로 가는 거죠. 이 친구들이. 아니면 P지반까지 가서 K지반, 선행과 영재 과정을 여기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P반이나 P지반까지 가서 여전히 아이가 경시를 할 만해요. 그러면 이제 K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봤더니 선행을 계속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하면 이제 선행과 영재 과정을 같이 한 K지반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틀을 보면 영재 고반, 영재 과정 가는 반,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과정으로 가는 반, 그 다음에 이제 선행과 경시를 같이 가는 반. 그러니까 이 목표는 뭐냐면 이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시 정도의 과정을 수학적인 문제를 다뤄보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계속 달렸는데 결국은 다 하고 나니까 결국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애들이 이게 실제 경험인데 목동에 있었던 친구들인데 나름 정도에서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미리 막 달린 거예요.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근데 선행을 끝나고 나니 이제 중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고 경시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문의가 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시를 온전히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중학교 1학년 이때까지는 이제 시작을 해야지 K모에서 상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근데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영재고로 떨어지더라도 영별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재고로 떨어져도 고등학교 가면 잘하거든요. 되게. 근데 항상 드릴 말씀이죠. 못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서 지금 경시 이론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보통 KMO 과정 입문 과정은 3개월 정도 잡아요. 학원들에서 3개월. 근데 좀 늦게 가더라도 피반이나 PG 과정을 거치게 되면 6개월을 걸려요. 선행까지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3개월 늦게 가더라도 탄탄히 다지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취도 안 나온 친구들은. 그리고 요구가 또 있어서 PP반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P반은 뭐냐면 그러니까 P반에 들어오기에도 약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친구들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중등 기하 부분이 성취도가 많이 안 나오고요. 수학 상하도 안 했거나 했는데 한 게 아니야 이게. 네. 그리고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양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뭐 수학상을 한 번 보고 끝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수학상 한 번 봤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냐고 답답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봐야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원래 2반 없었는데 이번 2반 신설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경시 과정으로 출발하는 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시 이전 과정, 기초 과정을 좀 탄탄히 하면서 선행을 하는 반이 있고 그 이전 과정, 그 이전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K반과 H반, KMO를 본격적으로 하는 반이죠. 일단은 H반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2차 이론하고 일단 1차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반이고요. 1.5차 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리고 K반은 기본 이론 과정, 실전 이론 1, 2. 근데 여기서 뭐 분화가 되겠죠. 1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얘에서부터는 이제 성취도가 좀 차이가 나요. 아이들별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뭐 이렇게 파이널까지 진행을 하고 뭐 다른 학원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동소이고요. 보시면 뭐 일단은 이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KMO를 하는 거의 포인트는 일단 9개월 플러스 알파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 기본 이론 과정 3개월, 그 다음에 입문 과정 3개월, 기본 이론, 뭐 이론 과정이 이제 3개월, 9개월 걸리거든요. 파이널까지 합치면 거의 1년 걸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이런 거예요. 뭐 영재고까지 회항을 한다면 KMO 과정 맞춰서 영재고 과정을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선행 보충이 반드시 돼야 돼요. 네, 선행 보충. 뭐 주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물론 아이가 지금 KMO 과정에 성취가 높고 한다고 하면 뭐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수는 있겠지만 선행이 보충으로 가능한 친구들, 보충으로 가능한 친구들 이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큰 틀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커리 자체는 뭐 좀 나와 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뭐 기본 이론 과정, 실전 이론 과정, 뭐 실전 이론 과정 1, 2 이렇게 해서 파이널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풀코스가 되는 거죠. 근데 핸드아웃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기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거는 커다란 관점의 차이는 선생님별로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단원의 구성 자체는. 근데 전체적인 기본 이론을 배우는 것은 뭐 편한 것이고요. 점수도 마찬가지, 뭐 조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건 항상 말씀드리는데 KMO까지 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님들 못 봐도 되잖아요. 봐주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조용히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조용히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모르시는데 계속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는 건 일단은 보내드리고요. 네. 이게 뭐냐면 과제 성취도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왔으면 예스포크 잘해왔으면 A고요. 뭐둘 중에 하나 안 해왔으면 B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시트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러니까 조용히 못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거. MRP라는 프로그램은 뭐 일단 경시반부터는 시작을 하는데요. 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라고 불리는 걸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일단 그 프로그램화 시킨 거예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관리하는 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대부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감독관이라고 부르는 게 선생님이 뭔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못했는지를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15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12개가 통과의 기준이에요. 12개 이상 맞아야 돼.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걸 채점을 해주잖아요. 넌 몇 개 맞았구나. 넌 통과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보고요. 채점 안 해주고요. 너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기가 틀린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계속 풀면서. 풀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완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 원패스 확정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이 예시예요. 예시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어찌됐건 지금 채점 횟수가 있어요.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친구가 MRP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한 번만에 통과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저 검사를 8번 받았어요. 8번. 8번 받아가지고 통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8번을 받은 친구는 계속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면 곧바로 맞춰 다 풀었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통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도 본인한테 안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만에 통과했는지 그리고 라운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13문제인데 11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겠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라운드를 나눠서 몇 라운드를 통과했는지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라운드는 9문제를 맞추면 통과고 3라운드는 7문제를 맞춰도 통과하고 이런 거.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PPG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3개월로 더 쓰는 것 뿐이에요. 탄탄하게. 근데 이게 뭐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선행 과정을 나가요. 수원의 수혈까지도 나가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과정을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분 안에서는 아이들이 확실히 흥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행도 확실한 이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잘 돼야지. 사실 저희가 선생님끼리 이런 얘기해요. 피지반, 야 이거 피지반 과정만 확실히 해도 야 K고 4점짜리랑 5점 초반은 다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해요. 영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PPG 6개월. 왜냐면 이게 두 달 해서 3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필무 과정, 시험 이론까지 마치고 영재고까지 올 수 있는 과정. 이렇게 됩니다. 그 상세 커리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피마 같은 경우에는 수학, 상, 그리고 기하 조합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2달 동안 거의 이제 2달에서 2달 약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단고사를 보고 또 부모님들이랑 이제 간담회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유 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이제 PG 같은 경우에는 스텝 1, 2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수학상을 여전히 하고요. 여전히 하고요. 물론 난이도는 좀 높아져요. 그리고 기하랑 조합은 조합은 그 전에 한 타임이었는데 좀 약간 시수가 좀 늘어요. 그리고 수열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수열은 기본적인 이론만 좀 알고 있으면 이후 과정에서 규칙성을 찾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은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텝 2로 오게 되면 고등수학이라고 해서 수학당 하나 합쳐요. 그래서 애들이 회차별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사실 PP반까지 시작했으면 수학상 줄기차게 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정수부분 이제 좀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하, 수학. 정수는 사실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배운 친구들이랑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특히 고등부 같은 데 가서 수학 문제 풀 때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따로 특강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간단한 정수 이론에 대해서 고등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여기서 챕터에서는
약간 실수를 조종하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상화를 애들이 아직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건 뭐 애들마다 필터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수의 비중을 약간 줄이고 이제 부동수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잘한다고 하면 정수 이제 두편 정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총 커리를 좀 말씀드리면 P반이 이렇게 진행됐고요. PG1 스텝 1과정에서 이 과정이 이렇게 전체 6개월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창시켜요. 수학상화, 고등수학. 못할 수가 없게. 그리고 기하도 기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기하 자체가 중등 심화를 확실히 해낼 수 있죠. 이 부분이. 근데 이건 중요한 게요. 이게 영재고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실제로 이 정도의 기하 문제를 보충해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A급, 뭐 B스텝이나 C스텝 정도, A스텝 정도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능력. 이것만 돼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어느 문제까지 쉽게 풀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문까지 한 녀석들이 합격 컷이 30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시는 거랑 애들의 수준이 괴리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오죽하면 수학사가 몇 번씩 있어요 이거 6개월 동안. 물론 실수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이걸 하면서 애들이 조금씩 변화해요. 물론 P반이랑 PC반이랑 나이도 똑같은 건 물론 아니죠. 올라가죠 나이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선행만 한 친구들 보면 선행학원에서 막 주창 수학상화를 보고 수학상을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애들에 따라서 뭐 맞고 안 맞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과가 최상위를 노린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다 영재고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일반 반 친구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잘하겠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주간 테스트에서 훈련이 나가고요. K모 과정에서 1일 테스트를 보거든요, 저희가. 주간 테스트를 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K모 과정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렸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도심화에 대한 단단한 뭐 과정을 저희가 좀 넣긴 해요. 그러니까 중도심화에 대해서 딴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1-1부터 지금 3-2까지 딴 과정을 진행을 해요. 딴 과정이 뭐냐면 그냥 중등시험 문제예요. 100문제.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시험을 봐요. 통과 시험을. 그래서 이거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 못하면 제 단이라고 다시 시험 보고 또 1-2로 넘어가요. 계속 가서 3-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1이 되게 중등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풀어보면 1-1 되게 어렵다고 해요. 영재고 반 애들도 심지어. 물론 어려운 거에 애들마다 기준이 있겠죠. 2개 틀리면 어이씨 너무 어려워 이런 애들도 있고, 한 50개 틀리면 이게 또 어렵다. 뭐 애들마다 주관적이니까. 근데 이 1-1이라는 단원이 사실은 자연수의 성질이나 이런 단원들이 있어요. 정수를 낼 수 있는 근거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과정이 사실은 파고 내려고 하면 되게 큰 과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문제들이 중등시험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고요. 딴 과정까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중등시험 안 돼요. 진행하죠.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진행이 안 돼요. 어머니 생각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말씀드렸더니 뭐 중등시만 풀어 우리 아이 중등시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분노에 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쉽지 않아요. 물론 그걸 뛰어넘는 친구들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애들한테 안 풀려요. 근데 이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걸 해야 되고요.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친구들 과정을 거쳐요. 그럼 이거 진행하면 어찌됐건 이게 지금 뭐 시험 빼고 제땀 빼고만 해도 1000일 문제예요. 그래서 일할 때부터 이걸 차근차근히 하면 내신 못 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단의 1-1에 이제 있는 바로 세 번째 문항인데요. 이거는 비슷한 아이디어가 정선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로방법이죠. 최근에 세종에서 계속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딴딴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는 영재고 기출문제로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너무 많다, 비슷한 문제들이.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면 의미가 있다. 심지어 얘는 서술형 문항이어서 배점도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과 최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KM이나 경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영재고를 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거쳤던 수학 공부의 과정에 준하는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과정 안에서 서양까지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할 건 없죠. 네. 수학 부분에서. 좀 과거 과정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케모 실전 이론 1, 2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행이랑 이 부분 계속 하면서 결국 케모까지 1차 과정까지 쭉 한 거예요.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미경시 뭐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싶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세미경시라는 말을 경시, 세미경시라는 게 어딨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일단은 쭉 이제 진행해서 선행까지 완벽히 가는 과정.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학생들은 가르치고자 하는 반응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를 낼 때도 생각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해요. 진짜로. 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면이 잘 돼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규 개강, 요번에 개강하는 반은요. 일단은 PP반은 저희가 상시 개강을 하기 때문에 PP반은 요번에 개강을 하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반 다음에 P반도 새로 요번에 개강을 해요. 네, 개강을 하고 그리고 스텝 2 과정, PG 스텝 2 과정을 개강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시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수학 상하나 아니면 기본적인 조합이나 기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케모 끝나면 이제 K반, 실전 이론 1반을 개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들이 이제 테스트 보셨는데 아이가 테스트 문제 우수해요. 그럼 2반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인문반으로서는. 아니면 좀 부족해. 그러면 스텝 2 과정으로 한번 2개월로 다지시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상황이면 이쪽에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2과정. 지금 이제 스텝이 올라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과정으로 이제 일단 1차는 봤는데 성취가 좋지 않아 너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한번 다지는 용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반 이거는 1차 봤는데 성적이 괜찮아. 아니 기대해 주셨어. 근데 물론 이번에 상이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건 그 위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H반 이렇게 해서 커다랗게는 6개 반에 물론 진행 중인 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절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후 과정은 원장님이 이제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발 원장님. 우리 부원장님 전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좀 합격자 아이들이 어떤 스펙인지 아이들의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우리 부원장님이 약간 말 못하신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그 서울영재고가 본인도 보시면 913명이 서류를 냈고요. 이 서류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아마 부모님들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서류 거의 많이 탈락한 거 아시죠?
2단계, 1단계 보니까 1학년과 2학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가 서류를 탈락했고요. 거의 반 이상이. 그리고 3학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은 한 저희 학원에서도 90% 이상은 다 통과를 했고요. 서류 떨어진 아이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이 많았냐면 2명이나 다른 영재학교들은 서류가 다 탈락했는데 서울만 붙어서 서울 실험 보러 간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류가 가장 좀 그래도 좀 잘 통과시켜주는 학교가 서울인데 대신에 그 2학년들을 요즘에 많이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2 때 서류를 통과하는 학생들은 뭔가 이제 내놓을 만한 게 있는 학생들이 주로 통과한다. 지금 중1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서울영재고 한번 시험 봐야지 이런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뭔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없으면 특별한 게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단계 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430명밖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이게 이렇게 된 지가 한참 됐어요. 올해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는 하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서울영재고만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영재고를 통해서 의대 가기가 쉽진 않아요. 옛날만큼.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영재고도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편안하게 내신하고 경기영재고도 웬만치 상위권 하면은 그 서울대 입시나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합격에 포커스를 좀 맞추세요. 그래서 2학년들을 서류에서 많이 탈락시키다 보니까 2학년들을 서류에서 많이 탈락시키니까 실제로 2단계 때 많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마 2학년일 거예요. 2학년 억수로 많이 봤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3학년들은 채 2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3학년들이 2단계에서 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두 명 빼고는 지금 다 2단계를 다 통과를 한 거고요. 그 한두 명마저도 제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서류가 다 떨어져서 쓰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서울영재고는 특이할 점이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서울영재고 우발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 이렇게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신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서울영재고 우발은 성적 우발이 아니고요. 성적 우발을 하는 학생들이 몇 있고 지역 우선 선발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영재학교들이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각 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구에서 1등 하는 애들 서울영재고 200등 안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 뭐 이런 데서 어떤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198등이야. 근데 걔가 마포구에 그 아이 혼자 있으면 우발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영재고 12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는 그 지역 우선 선발 제도에 의해서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우선 선발 제도가 올해 확대를 해가지고 그 2명씩 뽑겠다 그랬어요. 2명씩 뽑으면 82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작년도도 원래는 41명을 우선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감옥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뭐 복잡하시죠? 다 그럴 필요는 없고 전국에 서울영재고 200명 안에 못 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200명 안에 드는 아이를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이 뭐 굉장히 많아요. 울산 뭐 이런 데 200명 안에 못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우선 선발하는 애들을 못 내요. 그래서 저희들 한 60명 정도 우선 선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60명 우선 선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 합쳐 보시면 200명이잖아요. 작년에는 24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우선 선발을 늘리면서 2단계 통과율을 좀 낮춘 거예요. 문턱을 좀 높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캠프 경쟁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캠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역 우선 선발 제도가 워낙 많아지니까 이 중에 60명만 뽑히니까 굉장히 캠프 통과율이 어렵고 그래서 여전히 서울영재학교는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붙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 잘하는 학생들의 의미가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막 수월, 물월 뭐 이런 거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이렇게 쭉 보시면 제 지역 우선 선발됐다고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애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애야 이런 사례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 레이더망에 없는 아이들이 올해 우선 선발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서울영재고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요. 사실은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다운교육의 자랑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 우선 선발 제도가 생긴 지가 4년 됐거든요. 근데 강남 지역이 얼마나 치열해, 그죠? 잘하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강남 지역 우발을 놓쳐본 애가 한 번도 없어요. 올해도 보통은 작년에 강남 지역 우발이 한 6명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학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마 올해도 강남 지역 우발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왜 강남 지역 우발이 6명이나 되냐면 2명은 지역 우선 선발이고 4명이 뭐냐면 과목 우선 선발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기 과목이 있는 아이들은 우선 선발을 해주거든요. FK모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FK모를 갖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특기가 있는 아이들은 서울영재고에서 뽑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지역의 우발이 타 지역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비교하면 정말 이게 강남 지역이 조금 요즘에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제가 초반에 영재학교 입시를 할 때만 해도 서울영재고는 강남, 송파, 서초 합치잖아요. 그러면 서울영재고 120명 중에 6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한 거예요. 지역 우선 선발 제도를 하는 걸 해가지고 골고루 뽑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남 지역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이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강남 지역 아이들이 옛날보다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6명 중에 올해 저희 학원에서 3명이 강남 지역 우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징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잘 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가, 그래서 어떻게 길러내느냐가 사실은 우발을 시키냐 못 시키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2단계 시험부터는 아까 우리 부원장님 설명해 주셨으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냥 시간 보시면 상당히 시험 길죠. 문항수는 좀 적어요. 1교시는 간단한 문제라서 좀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요거가 요즘에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거가 서술형인데 수학하고 과학이 같이 나온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뭐 이제 옛날에는 1교시, 2교시가 좀 경계가 불분명했는데, 최근에 2교시는 약간 교과형 서술형이고요. 3교시는 약간 창의 융합형 서술형으로 이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영재고 입시가.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여기 보시면 수학이 세 문항밖에 안 되니까 과학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소재 중심으로 나눈 거예요. 서울영재고 수학과학의 비율은 그냥 1대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다음 문제 보시면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소재는 물리인데요. 전국에 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물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수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죠. 문제 파악하는 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공식을 이용해서 막 푸는 애들이 있고요. 답안지를 딱 보면 이렇게 딱 정수 이론을 아는 아이들은 이상한 용어를 써요. 이게 딱 보면 뭐 해놓고 답이 바로 딱 나오거든요. 근데 정수 이론이나 이런 걸 안 배운 애들은 노가다를 해요. 노가다를 해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답안지를 딱 보잖아요. 제가 이제 가채점을 하러 애들이 쫙 오면은 너 어떻게 썼었어? 어떻게 썼어? 하면 이제 지가 쓴 거를 좀 얘기를 하는데, 진짜 K모를 정통적으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 포맷이 딱딱딱딱 있어요. 이게 이제 정수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산 안 하고 답을 딱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중복 하나를 놓쳐요. 이 문제가 중복 하나가 있으면 그게 중복을 고려 안 하면 1이 틀리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를 하는 아이들은 답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가 선행을 하고 K모를 했는지 그냥 러프한 아이인지 답안지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그냥 선행 하고 막 미적분 쓰고 막 이런 애들을 일단 선호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뽑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최근의 흐름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행을 많이 해서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보다는 그냥 천재 노가다를 하더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한 이런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게 실제로 영재학교의 흐름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이 우발된 아이들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뭐 기라성 같은 아이들 우발 안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이름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우발이, 뭐 그렇다고 우발된 아이들이 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서울영재고 200등 안에 들어야 되고, 특별히 강남 지역에서 우발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을 뚫고 1, 2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인 건 맞는데요. 기타 외곽 지역의 아이들이 실제로 뽑힌 아이들 보면 강남 지역 아이들에 비해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처질지 모르는데, 그런 사고력이나 이런 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우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영재학교 입시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3단계도 서울영재학교가 이제 옛날엔 막 심층 면접에서 심층 면접이라고 해봤자 시험 문제 풀거든요. 구술 테스트인데 그게 창의 설계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창의 설계라는 걸로 바뀌어서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돼요.
지가 한번 만들어보고 수학도 문제 만들어보고 아까 문제 만들기 같은 거니까 문제도 만들어보고 도형도 돌려보고 이런 규칙에 따라서 아이들이 충실하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 작년 겁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변칙이 하루로 줄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요소들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뭐 작년에 못했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영재고는 이렇게 창의 설계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이 글쓰기도 점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제 2단계가 그렇게 세게 변별이 안 되면 3단계 점수도 중요해지거든요. 제가 올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따가 합격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저희들 최종 합격자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건 모의고사 성적, 이게 다 이제 모의고사 성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몇몇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아이들을 보면 여기 지금 모의고사 성적대가 이거는 사실 오차입니다. 이 녀석은 그냥 1교시 과학할 때 자고 뭐 이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인데 실제로 이 정도 성적이 있는 아이가 저는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서울영재고를.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붙었는데 2단계는 거의 다 통과하니까 2단계 이제 통과해가지고 캠프 때 이제 캠프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2단계 준비랑 캠프 준비가 좀 다르니까 제가 이제 캠프를 준비를 시켜보니까 실험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실험. 보고서 쓰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실험 기술도 우수하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장점 있는 아이들도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아이 한 명은 글쓰기 같은 경우도 무시하면 안 돼요. 떨어진 아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얘까지는 서울영재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얘가 왜 떨어졌지 했는데 얘가 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이제 떨어졌다고 이제 쪼리쪼리 와가지고 넌 왜 떨어진 거 아니? 그랬더니 캠프에서 글쓰기를 하는데 글쓰기를 할 때 지가 잤대요. 왜냐면 앞에 것까지 너무 잘했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앞에까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글쓰기는 대충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합격 불합격이라는 게 진짜 1, 2점 때문에 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입시에 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격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들을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요 우발된 아이들 중에는 강남 지역 우선 선발이 3명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 우선 선발도 제가 놓쳐본 적이 없어요. 경기도 강남 지역 못지않게 치열하잖아요. 원래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경기 지역 우선 선발인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예를 들면 저 아이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딜 써야 돼요? 뭘 걱정하시고 그냥 서울 쓰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서울 쓰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다 우발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화 끊으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셨나 봐요. 아이가 뭐 성적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냥 서울 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발된 아이. 그리고 송파구에서 우발된 아이가 있는데 그 송파구에서 저희 아버님 와서 우발된 아이 같은 경우는 10월달 상담 일지가 있더라고요. 10월달 상담 일지를 봤는데 걔가 탑반으로 들어왔던 아이가 아니에요. 그 밑에 반으로 들어왔던 아이가. 그러니까 밑에 반으로 들어와서 제가 2달 만에 걔를 탑반으로 올린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때 처음에 입학해서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물리 1하고 수 1하고 이랬던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의고사 1등을 찍었어요. 그래서 탑반으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송파 우선 선발이 됐어요. 근데 이 사례가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재학교 우선 선발된 아이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그게 그 아이한테는 영재성이죠. 그 아이의 어떤 성실함이나 정말 무던함이나 이런 게 그 아이의 영재성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 중에서 우선 선발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강남지역 우선 선발이죠. 그 아이도 중등 케모에서 금상을 받긴 했어요. 중등 케모 금상인데 고등 케모까지는 아니고요. 중등 케모 금상인데 걔를 제가 중학교 1학년 요 시기에 물올반에 담아서 갔어요. 근데 처음에 그 아이는 어떤 성적이었냐면 물올반 테스트 제 입반 테스트가 있는데 그 입반 테스트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서성수 선생님반에 일단 가가지고 선생님이 딱 3주를 수업을 했는데 얘는 입안에서 섞여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이가 잘한대요. 그래서
다시 반을 옮겨서 저기 롤시마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이제 최종 서울영재 우선 선발까지 된. 그러니까 과학 공부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잖아요. 중1 때 그 아이 이제 저 입학 테스트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래가지고 좀 선생님이 보니까 잘해가지고 올리는 케이스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 가장 좀 정확하고요. 애들의 성장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아이를 딱 만났는데 이 아이는 일단 학습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밝아서 뭐 자기가 못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질문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수학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잘하게 된 케이스. 그리고 이제 한 명 우선 선발된 애들은 그 강남 지역에서 우선 선발된 그 아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원래 그냥 뛰어난 애들이에요. 뭐 저희들이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그 아이들 자체가 뛰어난 아이들이고 그 뛰어난 아이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었던 일화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왔는데 한 명은 워낙 유명한 애여서 뭐 너는 그냥 근데 한 명이 왔는데 아이가 뭐 수학 공부도 그렇게 학원도 많이 안 다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딱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그런 아이가 거의 우발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아이들이 질문하는 수준이나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 정도 난이도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출제 의도나 이런 걸 파서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 2명이 이제 강남 지역에서 우발된 그 2명이 우리 수학 김균 원장한테 와가지고 복귀를 하는데 너 시험 어떻게 봤는지 애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때 제가 2단계 시험 보고 나서 좀 어려웠어요. 애들 부모님한테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애들이 시험을 너무 못 봤대요. 왜 시험을 못 봤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1번이 그냥 답이 자명한데 답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답안지에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지?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 그래서 둘 다 막 마음이 굉장히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갖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건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 둘 다 우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선생님 시험 잘 봤어요. 뭐 어쨌어요. 쉬웠어요. 근데 애들은 교계를 갈등하더니 이게 출제 의도가 참 애매해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우발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서울영재고 입시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정말 시사할 수 있는 한 대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서울영재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영재학교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올해 300명, 이게 서류가 작년보다 훨씬 늘었잖아요. 물론 재작년보다 훨씬 좀 줄긴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경기영재학교에서 2학년들을 안 뽑아줄게 이렇게 공표를 해버렸어. 설명회 때. 그러니까 2학년들이 싹 빠지면서 그 3학년, 2학년 일부와 3학년들이 서류를 내는 바람에 그리고 서류를 800명만 통과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경기가 무서워서 서류를 못 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얘네들이 400명밖에 시험장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인원 제한을 없앴어요. 영재성 있는 애들 다 뽑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자 수가 늘었는데 결과는 어떠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전히 800명밖에 실제로 제가 볼 때 800명보다 안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경기 2학년 서류는 거의 다 탈락했어요. 제가 서류 붙은 애 한두 명밖에 못 봤어요. 서류 거의 다 탈락했고 3학년들은 한 70% 정도 서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험장에 나타날 인원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저는 쾌재를 불렀어요. 거의 다 붙겠구나.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35명이 경기를 썼는데 2명이 2단계에서 탈락하고 그 중에 최종 25명이 영재학교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합격률이죠. 그게 이제 아마 저희 학원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요 경기 다른 학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인원 자체가 이렇게 좀 적어서 그런 효과가 있다. 캠프에서 여기는 우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특권의식을 가져가지고요. 그런 거 없애고 그냥 다 캠프 가서 공정하게 뽑아요. 이 캠프 가서 뽑다 보니까 시험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보시면 뭐 작년보다 시간이 준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문제는 아니거나 유형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서술형하고 단답형을 같이 수학과학을 섞어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서술형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 서술 못하는데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냥 답을 알면 쓸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경경제학교가 올해 입시에서 조금 이변이 있었던 학교예요. 그게 이제 경경제학교가 보통은 여기 보시면 모두 활동, 그다음에 토론한 다음에 뭐 영상 시청하고 서로 토론하고 여기가 좀 토론 위주의 학교거든요. 캠프 자체가 토론 위주의 학교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토론을 못하니까 시험만 볼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실험이랑 시험을 조금 위주로 좀 준비를 시켜줬는데 근데 얘네들 정말 아이디어가 뭐 수학 시험 공부는 뭐 시험 본 거 예상대로 되는데 이 과학 활동이라고 하는 게 TV를 쭉 시청을 한 다음에 그거 이제 과학적 원리를 써내고 그리고 이제 그 TV 시청한 걸 가지고 스포츠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보여주고 이 나름대로의 스포츠를 한번 구성해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고 서로 토론하고 다시 아이디어 새롭게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내고 이런 걸 다 탐구 과정을 쓰고 이게 이제 보통 경경제 교육 캠프였는데 올해는 그거 못하겠지 싶었는데 웬걸 얘네들이 그 쓴 거를 포스트잇에 붙인 거예요. 포스트잇에 쓴 거야. 자기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쫙 써가지고 뒤에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읽어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참고를 해서 새로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완해서 제출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경경제학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쫙 변별이 돼버리면 여기서 점수차가 얼마 나더라도 별 영향이 없겠죠. 근데 경경제학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점수대가 몰려있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점수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시험 성적이 아무리 높은 애들도 이런 거 못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변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올해 경경제학교는 저희들이 25명의 아이들 중에 떨어진 아이 한 8명 중에 좀 아까운 아이가 3명 있어요. 붙을만한 애들이에요. 실력적인 면에서. 근데 왜 떨어졌을까 좀 고민 사실 답이 없는데 저는 뭐 굳이 예상을 하자면 이런 데서 좀 이게 주관적인 평가인데다가 약간의 점수차가 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해요. 얘네들이 어떤 지필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그 부족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붙은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는 거죠. 아까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이런 아이들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경경제공 합격생은 보시면 아까 서울보다는 조금 뒤로 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60%대에 있는 학생들도 그 경기를 붙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올해 경기 시험 본 아이들 행운인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는 서류 점수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보면 서류 점수 때문에 경기 지역 아이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성적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서류 점수에 대한 배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올해 대치 지역 아이들이 많이 뽑혔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경기가 그 배점하는 방식,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약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차이를 줬다. 작년에는 큰 이변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이런 배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서 경기 지역 아이들도 좀 떨어지고 오히려 서울 지역의 이제 대치 지역인 아이들이 조금 더 붙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아마 조금 그 차이는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관계자는 아니니까 이제 제가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합격생의 거의 20%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 아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약간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렇게 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은 아직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안 됐어요. 2단계 합격자만 발표가 돼서 그냥 대전은 그냥 시험입니다. 무조건 2단계도 그냥 시험이고요. 3단계도 싹 다 시험이에요. 그 시험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가지고 과학적 원리, 중학생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고요. 이 문제는 제가 한 문제 더 실어놓은 게 자랑하려고 실어놓은 건데 이게 부력이라는 단원이에요. 이 부력이라는 단원이 개정교과가 되면서 뛰어들어갔거든요. 중학교 교과 과정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올해는 부력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완벽하게 가르쳐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8개 영재학교 중에 부력이 안 나온 학교가 한 학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죠. 그 문제는 일단 맞고 들어가니까. 뭐 한 문제 받았다고 붙고 떨어지진 않지만 그 한 문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입시에서는. 왜냐면 아까 우리 김경 원장님 말씀하셨죠.
이건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이에요.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대전영재고 그 수학이 100점 만점이거든요. 과학이 100점 만점이고. 근데 그 100점 만점 중에 2단계 통과한 아이들의 최하위점이 25점이라니까요. 믿어주십니까 이게? 그 기본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본 문제 10문제를 합치면 30점이에요. 근데 그 기본 문제 10문제라는 게 A급 수학 수준이야. 대전영재고 시험 볼 때쯤 되면 애들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 최하점이 그러면 뭐 걔만 그렇겠죠. 그 30점 받은 아이가 이게 왜 그러냐면 30점 받은 아이가 떨어졌어요. 걔가 과학을 못 봐서. 근데 그 아이가 30점을 받은 엄마가 왜 열을 받은 거냐면 수학 점수 27점대가 너무너무 많대. 27점이 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평균 점수가. 그 점수대 몰려있는 2단계 합격장이. 우리 근데 자기 아이는 30점인가? 근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받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하고 과학을 단순 합산하니까. 과학은 최하점이 50점이래요. 그럼 어디서 변별된 거예요? 2단계는? 수학에서 변별된 게 아니죠. 그죠? 과학에서 변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그게 거기서 변별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시험은 오히려 쉬운 과목에서 변별이 확 일어나요. 왜? 푸는 애들과 못 푸는 애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대전영재고 시험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정말 이게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치 지역의 부모님들이 너무 선행 많이 다니세요. 제가 볼 땐 쓸데없이 너무 다니세요. 영재고 못 붙어요. 그게 왜냐면 애들이 겉멋만 본다니까요. 차분하게 하면서 실력이 커야 되는데 애들이 문제를 차분하게 안 풀어요. 자꾸 이게 말이 안 되는 점수거든요. 그게 그것도 2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캠프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전영재고 캠프를 한 25명 정도 캠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캠프 시험하러 왔을 때 그러면 이제 2단계 문제들을 3단계도 시험이니까 그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도 틀릴 수 있지? 합격한 애들도 그렇게 문제를 틀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지나면서 다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맨날 잊어먹는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빨리빨리 해서 그래요. 모든 게 내면화되지 않고 굉장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선행 개념을 많이 하면 애가 잘하겠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하고 저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타나고요. 뭐 캠프는 맨날 시험이니까 그렇습니다. 합격자는 아직 2단계 합격자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성적되면 실제로 대전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 한국이 참 재밌었던 학교인데요. 이 한국 뭐 다른 학교하고 비슷합니다. 다 뭐 비슷하게 진행은 되는데 한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창의적 문제 수학이 180분이잖아요. 과학이 120분이고 전통적으로 그냥 수학 잘하면 뽑아줘요. 과학은 약간 들러리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과학은 선행이나 올림피아드를 했던 거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 없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 문제의 특징은 이 문제가 아이들한테 이슈가 많이 될 건데 조건을 빠뜨리고 줘요. 옛날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줬거든요. 조건을 완벽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애가 답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자 하는 문제들을 좀 많이 내요. 근데 올해도 그런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답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조건을 일부 생략하고 줘서 아이가 그 조건들을 실제로 찾아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2단계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분 채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랬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떤 사태가 올해 벌어졌나요? 이 3단계 캠프도 뭐 그냥 거의 면접 15분 문제풀이하고 면접, 30분 문제풀이하고 면접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의 그냥 시험 보고 애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올해 아주 좀 가슴 아픈 사연인데 어떤 아이가 한 명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떨어졌는데 제가 부모님들이 참고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시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이 아이가 캠프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떨어졌는데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면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이 너무 다 됐는데 얘가 훨씬 잘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은 얘가 잘 봤대요. 얘보다 못 본 애도 붙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래.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도대체 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뭐야? 그래서 이게 뭐 비유컨대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는 건 저희들이 이제 평가할 때 잘한다는 것은 아이가 이제 문제도 잘 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영작에서는 정말 이 가능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여실하게 좀 드러난 오랜만의 현상일지 이거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그 면접하는 장소에 교육청 직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오랜만의 현상일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속속들이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올해 한 건 있었고 경영재구도 아까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뭐 아직 이 학교는 이제 아까 보시면 대전고 이 퍼센테이지가 이따가 세종이나 인천에서 보여주는 퍼센테이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하고 인천 같은 경우가 올해 많이 올라갔는데 부모님들은 아직 1학년이시니까 뭐 세종하고 인천까지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하고 인천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종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뭐 입시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비슷하고요. 시험은 난이도가 훨씬 좀 그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쉽다 보니까 많이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 난이도도 뭐 보시면 그냥 모의고사 유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애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어렵게 느끼지는 않고요. 캠프에서 올해 원래 얘네들이 캠프를 굉장히 빡세게 해서 2단계 2, 3단계 3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줘서 그 합격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캠프 비중을 그렇게 키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가 너무 간단했거든요. 주로 이제 간단한 집필 시험이랑 면접을 주로 해가지고 아마 2단계 점수를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우선 선발 면접하는 그 자리에 교육청 직원이 와가지고 아빠 찬스로 의심되는 아이들은 다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예상된다 뭐 이런 자기소개서나 이렇게 해당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온거에서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영재고 입시에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이 예술영재학교의 합격은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대치에만 저희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목동에도 이제 저희 학원이 있어요. 근데 목동 아이들 중에 8명이 세종예술영재학교 시험을 쳤어요. 8명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치보다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7명이 2단계를 통과하더니 최종 5명이 붙었어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합격률이거든요. 대치는 캠프 들어간 애들 반토막이야. 대치 합격률은. 근데 목동 지역은 합격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어요. 대치 지역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냐. 목동 지역. 근데 저희 목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구리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인천역 수원으로 시험을 봤는데 어제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치에 괜히 나왔다. 근데 그게 수학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 이제 과학을 다니고 수학을 이제 다른 학원을 다녔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구리 지역의 3명이 얘가 구리 지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애였대요. 그래서 대치까지 실어 날리신 거죠. 근데 구리 지역의 3명이 전부 다 예술영재학교를 붙은 거예요. 그 2단계 통과한 애들 중에. 근데 얘는 대치로 실제로 실어 날렸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하신 건 뭐냐면 수학을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재학원을 갔는데 이 아이가 그 공부를 좀 하니까 경시성이나 창의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겠죠. 근데 정작 예술영재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민희철 선생님이 수학 이번에 이제 애들 문제 복귀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동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겠네. 그러시더니 실제로 목동 아이들. 왜 그러냐? 제가 민희철 선생님한테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왜냐면 세종예술영재학교가 수학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다른 학교보다. 그러니까 한과영이랑 세종이 그 수학하고 과학 비중 중에는 수학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학교가 세종하고 다른 학교는 거의 좀 1대1인데 이 학교는 수학의 비중이 거의 7 이 정도가 가르치는 학교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없지만 목동 아이들이 좀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대치동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A급 수학이나 이런 정도의 문제를 줘도요. 지가 조금 알아도 지가 조금 풀 수 있는 문제도 그냥 선생님이 주면 그냥 해요. 일명 착실하게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는 대로. 그리고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아무래도 대치보다는 좀, 이 대치 지역 부모님들은 애가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또 넣어. 수업을 또 들으래. 근데 목동 그렇지 않고 그냥 애들이 꾸준히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꾸준히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를 잘 푸는 거야. 저희가 그렇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내신 같은 것도 이게 성적이 굉장히 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한두 문제 틀려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형제나 이런 K모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참 답답한 게 입시는 이와 같이 변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아직도 K모야.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 올림피아드 병시고 거기서 이게 실제로 K모를 했기 때문에 영재고 붙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K모를 해가지고 수학을 잘하니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K모 투자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연초부터 그것도 애들이 5일씩이나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1차를 통과를 못했어요. 예컨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 대비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11월 달에 입시안이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학교들의 오더가 내려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각 학교마다 2차 지필 시험을 없앴을 때 어떤 그 방안이 있는지를 각자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선생님들 의견은 2차 지필이 없어져도 사실은 선생님들은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3단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3단계 비중을 넓혀서 그 다음에 1단계 서류를 좀 더 강화하고 3단계로 애들을 뽑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입시 이 툴을 짰는데, 문제는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올해 예상대로 이 사람들이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는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서류 통과가, 근데 이게 이제 서류 통과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 예상은 지금 서류를 좀 더 강화를 해서 2배수, 3배수로 뽑고 그다음에 캠프에서 조금 봐서 뽑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올해 입시들을 치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서류도 강화하기 어려운 곳이 서류 쓸 게 있어요? 학교를 안 갔는데? 추천서를 어떻게 쓰나요? 이게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11월 달에 입시안을 낸다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지금 입시의 흐름은 그냥 문제풀이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아닙니다. 물론 문제풀이를 못하는 건 못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런 거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장발 원장님 K모 하지 말래, 이런 뜻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K모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는데 절대로 본질을 놓치지 말고 아이들의 원칙에 맞게,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K모 3일 공부해먹고 상 나올 놈은 5일 공부해먹고 상 나올 애들은 3일 공부시켜도 상 나와요. 5일 공부시켜서 상 나올 만한 애를 굳이 K모를 시켜야 될까 해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학습 효과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모를 시켜가지고 아이가 좀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뭔가 효과, 그래서 애가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이럴 수 있는 일부 여지가 있긴 해요. 근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5일 동안 쎄까 빠지게 K모를 시켰는데 안 됐어. 그럼 얘는 진짜 자질 없는 거잖아요. 3일 시켜갖고 안 됐어. 그러면 괜찮은 거죠. 왜? 남들은 5일 했으니까. 너는 3일만 해갖고, 너는 3일만 해서 안 된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입시를 바라봤을 때는 아니 시험 기간 돼가지고 예컨대 한 달, 물리올림피아드도 저희들 마지막 2주는 거의 애들 매일 나와서 한번 연습. 시험 문제라는 건 아무래도 성적이 높으려면 벼락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수능도 그래요. 수능도 한 달 벼락치기 하면 성적 오르는 거 아십니까? 그 수능도 심지어 그런데 애들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상을 내거나
이렇게 하려면 벼락치기 하는 게 나름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벼락치기 하면서도 아이들 성적이 그런데 5월 달에 시험인 그 KMO를 갖다가 놓고 중 어린 애들을 갖다가 저기 12월 달부터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5일을 그 수학만 시킨다고 하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 기회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손실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막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애들을 공부를 시키면 그러니 애들이 학교 가서 다 자니 추천서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서류 점수가 강화가 되면 추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탈락하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뭐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천서나 이런 제도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옛날에 이제 정에 이끌려서 추천서 써주던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 선생님들이 진짜로 정확하게 써줘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올해 서류 떨어진 아이들의 대표적인 게 대청 엄청 많이 쓰거든요. 서류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영재고에서 대청 아이들이 서류를 쭉 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추천서를 봤더니 전부 다 4%이네. 매우 우수래. 8명이 다. 그러면 그 추천서를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점점 이런 선생님들도 객관적으로 아이들 서류를 써주고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을 좀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좀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 오늘 일형제 K모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일형제 프로그램이나 K모 프로그램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들은 막 수원 선행, 미적분 선행을 안 해서 영재고를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이렇게 분교부장이 말씀한 것처럼 수상하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못 풀어서 실제로 영재고를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가르치진 않아요. 원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상위 개념을 공부를 했을 때 밑에 게 같이 보이는 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진도를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되 그러나 자기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애들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이런 게 저희 학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지금 오늘 프로그램들을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이제 대부분 저희 학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한번 보시고 영재고가 부모님이 또 의대를 못 가니까 우리 애는 뭐 영재고 안 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 의대는 진짜로 쉽지 않아요. 어떤 영재학교든지 서울 의대를 가실 생각이면 영재고 안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연대 의대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자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영재고 과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도 저기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24학년도부터 추천서 폐지되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생기면 서울 의대를 보내시겠다 그러면 의대는 정말 영재고를 보내시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 연대 정도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영재고 가고 괜찮습니다. 그런 효과들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에야 의대를 막 영재학교에서 제한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또 4, 5년 지나면 오히려 장려할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보세요, 그죠? 꼭 영재고 애들을 의대를 못 가게 할 것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형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좋은 추천서를 받고 이런 것들은 입시를 떠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치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활동들을 아이들이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저는 항상 부모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영재고 가요?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선행 많이 해도 가요. 실제로 선행 많이 해도 갑니다. 그런데 정말 독서 많이 해도 가요. 머리가 좋아도 가요. 진짜 성실해도 가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항상 보면 한 2년 정도 공부를 좀 늦게 했어도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즉 1학년 요 시즌에 수학 상하 정도 공부를 한 아이들이 2년 동안 열심히 수학과 공부를 하고 하면 충분히 3학년 때 영재고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지치지만 않으면 애들이 중3 때까지 꾸준히 공부할 중간에 애들이 못하거든요. 부모님들 생각에는 애들이 착하고 훌륭해서 계속 공부할 거 같잖아요.
예, 겨울방학 되면 반드시 그분이 오시고요. 그러면 진짜 감당 안 되고요. 1년쯤 그렇게 막 올인해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물올 심화반도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이었고 애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어떤 애는 그 처음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벌써 산만해지기 시작해요.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벌써 산만해져가지고 집중 못하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좀 하드하게 로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케줄을 좀 잘 짜서 마지막에 자기의 그 실력이 팍 터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런 커리들을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고요. 그렇게 좀 지혜롭게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원장님이랑 계시니까 질문하시고 들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